당신은 왜 아직도 거절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들어주었고, 충분히 이해해 주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문자. 메시지 속 부탁이, 오래된 지인의 연락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은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응답한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는다. 또다시 자신을 소모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달랐다. 그때는 관계가 가능성이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부탁을 들어주는 것,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투자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당신은 안다. 관계가 언제나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탁을 들어주고 난 뒤 찾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부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가 결국 당신 자신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거절은 더 어려워진다. 왜 그런가?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고, 충분히 지혜로워졌으며,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기대 앞에서 주저한다.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불편함을 삼킨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된 구조의 문제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바쳤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당신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을 떠올려보라. 당신은 그 순간 무엇을 느끼는가? 불편함이다. 죄책감이다. 불안이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당신 안의 의지에서 온다.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 배척당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생각하기 전부터 이미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이다. 살아남고자 하는 충동,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고립되지 않고자 하는 두려움. 당신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쓰는 것이 옳은가? 당신은 저울질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당신의 의지가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거절이 단순히 아니오라는 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진다.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냉담한 사람이 될 것인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힌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다. 자식이 있다. 오래된 친구가 있다. 동료가 있다. 이웃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당신에게 기대를 품고 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언제나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언제나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당신의 형제자매는 당신이 가족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 기대들을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응답이, 이 모든 도움이, 이 모든 들어줌이 결국 당신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예전만큼 에너지가 없다. 예전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예전만큼 인내심이 풍부하지 않다. 그런데도 요청은 끊이지 않는다. 전화가 온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지인이다. 잘 지내셨죠?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당신은 이미 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하지만 끊을 수 없다.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당신은 점점 더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기대를 품고 있고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문자가 온다. 요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요. 상의할 게 있어서요. 당신은 안다.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거절하지 못한다. 상의라는 단어가 당신을 묶어두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의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필요로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함정이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거절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거절은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필요로 받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당신을 두렵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의지의 작동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욕망은 이성보다 강하다. 당신이 아무리 이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번 한 번만 더. 이 정도는 괜찮지. 거절하면 어색해질 텐데. 그리고 당신은 응답한다. 부탁을 들어준다. 시간을 내준다. 에너지를 쓴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는다. 또다시 자신을 소모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약속했고, 이미 시작했고, 이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순환은 반복된다. 요청이 온다. 당신은 망설인다. 하지만 결국 응답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또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다음에 또 요청이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이 피로는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부탁을 들어주고, 시간을 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공허함을. 당신은 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의 소모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누적된다. 매번 당신은 조금씩 더 지쳐간다. 매번 당신은 조금씩 덜 기뻐한다. 관계가 주는 만족보다 관계가 요구하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역설이다. 당신은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짓누른다. 당신이 쌓아온 관계가, 당신이 베풀어온 선의가 이제는 당신을 구속하는 사슬이 되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손주를 봐달라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을 부탁한다. 당신은 거절하고 싶다. 당신도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의 평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한다.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로서 당신은 언제나 도와줘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형제자매는 당신에게 연락한다. 가족 일로, 부모님 문제로, 때로는 그들 자신의 어려움으로.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으로 충분히 바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또 시간을 낸다.
또 들어준다.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쓴다. 당신의 오래된 친구는 당신을 찾는다. 만나자고, 이야기하자고, 도와달라고. 당신은 그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안다. 이 만남이 당신에게 기쁨보다는 의무감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하지만 거절하지 못한다.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청 뒤에는 같은 구조가 있다. 타인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배워온 것이다. 좋은 사람은 도와준다. 좋은 사람은 들어준다. 좋은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묻기 시작한다. 왜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나는 언제나 응답해야 하는가?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이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두 가지 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하나는 타인과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다.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후자가 점점 더 강해진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이 되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안다. 당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다. 당신은 생각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베풀면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 좋은 사람이 되면 나중에 인정받을 것이다. 미래가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현재의 소모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그렇게 길지 않다. 당신은 나중에를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가 얼마나 남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면 당신은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거절이 더 절실해지는 이유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 당신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여전히 거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절은 당신이 평생 피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갈등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한다. 자신을 지키고 싶지만 타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이 갈등이 당신을 소모시킨다. 그리고 이 소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진다. 나는 이 갈등의 구조를 분명히 보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의지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의지는 맹목적이다. 그것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원한다.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원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의지가 이미 결정하고 있다. 당신의 의지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배척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원함이 당신을 움직인다. 문제는 이 원함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들어줘도, 아무리 베풀어도 그 원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베풀수록 타인은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많은 요청이 당신에게 온다. 이것이 고통의 구조다. 당신은 만족을 원하지만 만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당신은 인정을 원하지만 인정은 일시적이다. 당신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늘 다음 요청에 의해 깨진다.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소모된다. 그리고 이 소모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잃어간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당신은 늘 타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타인이 기대하는 것을 먼저 고려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욕구는, 당신 자신의 필요는 늘 뒤로 밀려난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더 분명해진다. 당신은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묻는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는가?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슬프게 만든다. 왜냐하면 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 당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그리고 이제 60년을 살아온 지금, 당신은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고갈시켰다는 것을. 당신은 여전히 관계 속에 있지만 그 관계가 더 이상 당신을 채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관계가 당신을 비워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간단한 해결책이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평생 익혀온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태도를 제안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의 태도다. 당신이 왜 거절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 이해가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관찰의 태도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라. 누군가 부탁할 때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라. 그 불편함을, 그 죄책감을, 그 두려움을.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감정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반응인가? 세 번째는 거리의 태도다. 모든 요청에 즉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거리가 당신에게 공간을 준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냉담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당신은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모든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진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당신에게 남은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무엇에 당신의 시간을 쓸 것인가? 누구와 당신의 시간을 나눌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포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당신이 한 요청을 받아들이면 다른 요청은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이 포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는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잃는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잃는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당신은 모두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 나는 당신에게 품격 있는 거절을 말하고 싶다. 품격 있는 거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설명하지 않는 거절이다. 당신은 거절할 때 변명할 필요가 없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일이 있어서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냥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품격 있는 거절은 침묵이기도 하다. 모든 연락에 답할 필요는 없다. 모든 메시지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품격 있는 거절은 이해로서의 단절이기도 하다. 당신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상대방을 경멸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존중한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생 그 반대를 배워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응답해야 한다고 배웠다. 언제나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다.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거절은 죄책감을 동반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가? 누가 당신은 언제나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누가 당신은 언제나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는가?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에게 강요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강요다. 사회가 강요한 것이고, 가족이 강요한 것이고, 관계가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강요를 내면화했다.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믿게 되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의무인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물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은 실망할 수 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이다.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 모든 관계는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끊임없는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냉혹하게 본다. 대부분의 관계는 교환이다. 당신이 주면 상대방도 준다. 하지만 그 교환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당신이 더 많이 주고 상대방은 덜 준다.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하고 상대방은 덜 희생한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당신을 고갈시킨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이 불균형을 더 명확히 본다. 당신은 이제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누가 단지 당신을 이용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별이 당신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어떤 관계가 사실은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슬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 당신을 깨우기 때문이다. 이 슬픔이 당신에게 말한다. 이제는 변화할 때라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라고. 당신의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자식은 어른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의지한다.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은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쳤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평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은 거절해야 한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된다. 당신의 자식은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해야 한다. 당신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당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다. 당신의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늘 시간을 냈다. 늘 들어줬다. 늘 도와줬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묻는다.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관계가 나를 채우는가? 아니면 비우는가?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을 비운다면
당신은 거리를 둘 수 있다. 당신은 만남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당신은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당신에게 고독을 권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당신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이 더 소중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고독 속에서만 들린다. 하지만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고독은 당신을 타인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두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당신은 더 이상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 불안은 견딜만하다. 아니,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불안을 넘어서야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이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삶의 태도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침묵할 수 있는 자유, 고독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때로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과정을 거쳐야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현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도 결국 우리는 혼자다. 관계는 이 고독을 잠시 있게 해줄 뿐이다. 하지만 관계가 고독을 없애지는 못한다. 오히려 때로는 관계가 고독을 더 깊게 만든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말한다. 이 고독을 받아들이라고.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고독을 품으라고.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60년을 살았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았다. 당신은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들어줬고, 충분히 희생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할 때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다. 이제는 거절할 때다. 거절은 파괴가 아니다. 거절은 보호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 당신의 평안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 보호는 당신의 권리다.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당신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언제나 도와주지 않아도, 언제나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당신.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유가 더 소중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을 당신은 당신답게 써야 한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물론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은 여전히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때만이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로.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나는 당신에게 냉담하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싶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당신이 거절할 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권리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없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관점을 제시할 뿐이다. 인간은 의지의 존재고, 관계는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거절은 당신의 자유라는 관점을. 당신은 이제 누구를 만족시켜야 하는가? 타인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인가? 나는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하기를 바란다. 정직하게, 용기 있게. 나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을 탐구하며 살았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비록 고독을 수반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도 당신의 것이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나는 단지 인간의 구조를, 고통의 원인을, 그리고 가능한 태도를 제시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매 순간, 매 관계에서.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당신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타인이 아니라 당신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품격 있는 거절. 그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냉담이 아니라 이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이것을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거절하면서도 평안할 것이다. 침묵하면서도 편안할 것이다. 고독하면서도 충만할 것이다. 그날까지 당신은 이 갈등 속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갈등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갈등 속에서 당신은 배우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나는 이제 말을 마친다. 나는 당신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 나는 단지 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이 당신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거절하라. 침묵하라. 고독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남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부드럽지만 분명한 그런 자세로 당신은 나머지 삶을 살아가라.